제목 비트코인 22,0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붕괴, 암호화폐 시총 1조 달러 위태.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단기 급락 흐름 속에 22,000달러 선을 내줬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1,800달러 선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 시간 19일 오후 4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1,934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6.20% 급락한 수치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4.49% 하락한 1,757달러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카르다노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 주요 알트코인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6.19% 감소하며 약 1조 482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코인니스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에서 지난 1시간 1.35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24시간 기준으로는 3.4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제목 비트코인 미연준 긴축 의지의 23,000달러 선 붕괴, BTC 2만 달러도 위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9일 23,000달러 선을 내줬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대로 떨어진 것 지난 10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25,000달러를 일시 돌파, 2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반등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지난 수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발표된 후 미국 중앙은행들이 현재의 매파적 성향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후 비트코인은 강세 추세선 아래로 떨어졌다. 또 미국 나스닥이 흔들리면서 나스닥과 커플링된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8월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위험성도 높아졌다. 한국 시간 1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2,79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91%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752.89달러, 최고 23,563.8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36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2%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투자 어드바이저인 웨이브 파이낸셜의 매니징 디렉터인 나우만 쉐이크는 코인데스크 TV의 퍼스트 무버에 출연 현재 비트코인은 시장은 거시적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25,000달러의 저항 수준을 다시 테스트하고 희망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19일 17시 3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0.74, 맥스페인 가격은 24,000달러다. 제목 미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의 비판이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 위협.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친암호화폐 성향의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개인정보 보호 및 혁신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나는 이를 전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토네이도 캐시 소프트웨어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닌 코드로 제어된다. 의회는 아펙의 토네이도 캐시가 코드가 아닌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 크라켄 최고 경영자 제시 파월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서클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 월렛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했는데 이는 위험적인 정부 조치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통화임을 자임한 것과 다름없다. 사람은 누구나 재정적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부 조치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렵다. 크라켄은 토네이도 캐시 관련 계정도 차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날 크라켄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슬로우미스트에 따르면 레이어의 확장성 플랫폼 셀러 네트워크 다목적 상호 운용성 브릿지 시브릿지가 DNS 하이제킹 공격에 노출된 가운데 스캐머는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 캐시에 127 ETH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여전히 스캐머 지갑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에 시브릿지를 사용한 이용자일 경우 리보크를 해야 한다. 제목 EU 회원국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될까? 명확한 지침 필요. 유럽중앙은행이 최근 EU 회원국 간 일관되고 조화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19일 비트코인.com에 따르면 22는 EU 소재 은행들은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2 측은 오늘날 EU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는 너무 상이하고 광범위하며 일관적이고 조화로운 규제안이 부재하다. 우리는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관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내용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이니셔티브가 확정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인 크리스틴 존슨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규제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은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앞서 제안된 초당적 법안 등이 CFTC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동시에 조심스럽게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암호화폐 펌프앤덤프를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매드머니 쇼에서 세크의 중대한 현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펌프앤덤프를 단속하는 것이라며 세크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크보다 덜 공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관할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 하원과 상원, 농업위원회가 세크보다 CFTC에 더 많은 암호화폐 시장 관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제목 액류 투자자들 관심 떠났다. 거래량과 가격 모두 저조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작업증명 기반 이더리움에서 떠나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19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머지 이슈로 인해 하드포크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는 등장 일주일 만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에튜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진단했다. 코인데스크는 폴로닉스, 비트맥스 등 거래소는 실제 하드포크가 발생하기 전 IOU 토큰 형태의 액도를 상장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들에서 상장 첫날 1,3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현재 거래량은 약 66% 감소한 400만 달러 수준을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액도 가격은 고점인 140달러 대비 3토막 가까이 떨어진 5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최대 채굴풀 이더마인 운영사인 비트플라이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9월 15일로 예정된 이더리움 머지 후 이더마인은 이더리움 채굴풀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하드포크가 발생한 뒤 파생되는 에튜의 전용 채굴풀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비트플라이는 머지 후 이더리움의 작업증명 채굴 단계는 종료된다. 그래픽카드 나에이직 채굴기를 사용한 ETH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더마인 내 작업증명 기반 ETH 채굴풀은 출금 전용 모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ETH 채굴풀의 장비를 연동한 사용자는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 코인, 에르고, 빔풀로 옮기는 것을 권장하며 9월 한 달간 이더마인은 해당 코인 마이닝 풀에 대한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도 전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크립토닷컴은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인 머지를 지원한다. 머지 후 하드포크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토큰의 배포 및 출금 지원 여부는 다른 모든 토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 공지했다. 또 크립토닷컴은 머지 전 사용자가 자금이나 지갑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머지 기가 넷 거래소 내 ETH 및 ERC10 토큰의 입출금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제목 제2의 튤립 버블 암호화폐 겨울의 메타버스 부동산도 침체. 대체불가 토큰 전문 플랫폼 네스트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메타버스 부동산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네스트리는 몇 개월 전만 해도 개인 및 기관이 앞다퉈 구매에 흥행 신호를 써내린 메타버스 부동산의 가격이 수직 하락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사용하는 암호화폐도 가격이 급락했다. 디센트럴랜드는 코인마켓캡 기준 지난해 11월 5.4달러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1.04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 부동산이 자칫 제2의 튤립 파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네파 연준 영향의 비트코인 7% 급락.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도 추풍 낙엽.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암호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2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지고 머지발 랠리를 이어가던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마저 1800달러 선이 붕괴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시간 19일 오후 5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는 2만 1836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6.65% 급락한 수치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5.65% 하락한 1738달러까지 가격이 후퇴했다. 카르다노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더리움 클래식 등 주요 알트코인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6.85% 급감하며 약 1조 413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8월 초 발표된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며 시작됐던 비트코인 회복세가 반전되며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선을 반납했다. 긍정적인 CPI 지표로 인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자산 시장의 훈풍이 잠깐 불었지만 미국 연준의 매파적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전날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며 통화 정책 스탠스를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디센트럴 파크 캐피털의 루이스 할랜드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비트코인의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연준의 인플레 대응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획 비용은 경제 역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약세장서 선전. 머지 이더리움 vs 리브랜딩 뉴스 트렌드. 토달투코인 이더리움이 9월 머지 전환에 대한 기대에 따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 성공 후 암호화폐 시총 1위인 비트코인을 제칠 가능성과 이더리움 토큰의 스테이킹 수익률이 2배 상승할 가능성을 점친다.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이더리움의 머지 전환에 이목을 집중한 가운데 3세대 대표 암호화폐인 이오스가 이노우 지오구가 커뮤니티 주도 엔틸로 프로의 리브랜딩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더리움과 함께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약세장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더리움과 이오스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이더리움 vs 이오스. 언급량 추이는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주일간 이더리움은 3,000회, 이오스는 690회 언급됐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이더리움 vs 이오스.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이더리움의 이미지는 긍정 49%, 부정 47%, 중립 4%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관심 많다, 개선되다, 1위, 강세, 보상, 성공적, 대세, 매력적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 느리다, 실패, 문제 있다, 조심하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이 옷의 이미지는 긍정 49%, 부정 46%, 중립 5%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좋다, 밉다, 칭찬하다, 죄, 박다, 사랑, 반짝이다가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울다, 죄송하다, 의미 없다, 잘못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늦다탄 하나이다. 이더리움, 이 옷 관련 주요 이슈 8월 19일 미국 경제 전문 방송사 CNBC는 이더리움이 6월 880.93달러로 바닥을 형성한 뒤 106%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넥소 공동 창립자 안토니 트렌체브는 CNBC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이더리움 머지는 암호화폐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다. 지난 한 달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는 블록체인은 항상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바로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 크립토 컴페어 애널리스트 제이콥 조셉은 이더리움의 주요 저항선은 2,000달러이다. 2,000달러를 돌파해야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한다면 이더리움의 시세가 7월 중순 가격 대비 5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전환 지연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가치 급등 추세가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이어서 그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이더리움보다 높은 가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뉴스 플랫폼 크립토단 뉴스는 메사리의 데이터를 인용, 오라클과 알리바바, 구글의 클라우드가 이더리움의 웹 호스팅 서비스 2월 3일을 담당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머지 전환 후 새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점유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외 온라인 매체 바이와이어 뉴스는 이오스 토큰과 이오즈오를 탄소 발자국이 적은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이오즈오는 초당 거래 3,996건을 처리할 정도로 빠르며 비트코인보다 6,100 뛰어난 효율성을 주장한다. 이오스의 연간 에너지 소모량은 0.0011TW이다. 또 이오스 개발자는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 중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8월 19일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공식 트위터에는 듄 브리일 00RC2를 엔틸로프의 기터브 저장소 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안내했다. 둔은 노드 관리, 스마트 계약, 컴파일, 실행 테스트 및 엔텔로프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리프 프로그램, CDT 및 기타 서비스 툴을 추상화하는 도구이다. 듄 브리일 00RC2 has been released to our new Intello TOGW 릴리스 노츠 링크 PIC 트위터.com 6덜트 크플 이더리움 이오스 오늘의 시세는 8월 19일 오후 3시 31분 코인 마켓캡 기준 이더리움의 시세는 전일 대비 2.03% 하락한 1,809.13달러이며 이오스의 시세는 2.66% 하락한 1.39달러이다. 제목 미연준 인사들 매파 발언에 달러 가치 한 달 새 최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에 달러와 가치가 주요국 통화 대비로 최근 한 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가 이날 107.86까지 올라 지난달 1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지수의 이번 주 주간 상승률은 1.89%로 6월 12일 이후 가장 높았다. 각국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는 엔화 대비로 7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136.38엔까지 올랐다. 유로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는 1유로당 1.007, 35달러까지 올라 7월 15일 이후 가장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 대비론 1파운드당 1.1905달러로 7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328.8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달러화 가치가 원화 대비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9월에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에스터 조지 캔저스 시티 연은 총재는 과열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통화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에도 금융시장은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의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추정하는 연준의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은 42.5%까지 내려갔다.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57.5%로 오히려 더 높았다. 하지만 8월 물가, 지표와 고용 상황 보고서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앞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이 두 지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5에서 27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심포지엄에서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금융 여건이 완화돼 파월 의장이 좀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제목 긴축 경계감의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 3년물 연 3.197%로 올라 글로벌 물가 상승세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7.2bp 오른 연 3.197%의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310%로 8.9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 8.8bp, 6.4bp 올라 연 3.276%, 연 3.148%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273%로 7.5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 6.0bp, 5.5bp 상승해 연 3.216%, 연 3.170%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의 영향으로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하고 있다. 이번 의사록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9월에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0.50%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시장의 기대와는 상반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의지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2원 높은 달러당 1325.9원의 거래를 마쳤다. 장중 1328.8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썼다. 일본, 영국 등 주요 경제국들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7월 일본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라 2014년 12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영국 통계청은 영국의 7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10.1% 뛰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6월의 9.4%에 비해서도 올라갔다. 안예학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 의사록과 영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긴축 우려가 커졌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국내 금리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목 코스피 엿새 만에 2,500아래로 원달러 환율 장중 연고점 경신 코스피가 19일 사흘째 하락하며 2,500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36포인트 내린 2,492.69의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500 하회는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67포인트 높은 2,510.72로 개장한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89포인트 하락한 814.1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2원 높은 달러당 1325.9원의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지난달 15일 다음으로 높다. 제목 7월 소비자 물가 2.4% 상승. 7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일본 소비자 물가가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4개월 연속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목표로 설정한 2%를 넘었다. 일본 총무성이 19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7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이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있었던 2014년 12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일본 소비자 물가는 4월과 5월, 6월이 이어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의 엔화 약세로 인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꼽힌다. 에너지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2%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전기료는 19.6%, 가스비는 18.8% 각각 올랐다. 또 식료품 가격도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3.7% 상승했다. 식용유가 40.3%, 식빵이 12.6% 올랐다. 총무성은 원자재 가격과 수송비가 급등한 데 더해 엔화와 약세로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며 계속 가격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와 엔화와 약세를 통해 투자 증가와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을 꾀하고 이것이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경제 선순환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 등에서 비롯된 타색하게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7월 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8.5%, 유로존은 8.9%, 영국은 10.1%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제목 이더리움 클래식의 듀 머지 후 주도권 놓고 티격태격. 이더리움 클래식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이더리움 클래식이 19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머지 후 하드포크될 예정인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을 조심해야 한다. 맹심보다는 직접 프로젝트를 검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더리움 클래식 측은 액트 프로젝트는 EIP159를 특정 멀티시그 지갑과 연동시키고 TBL, 스마트 컨트랙트 검열 제도, 커뮤니티 주도권 부족, 중앙화 거래소 및 채굴 불을 기여자로 기재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액트 측은 이더리움 클래식 측의 지적은 편파적인 공격이며 끔찍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퀄리티 디스커션즈 오버 바이어스트 어택, 테러블 마케팅 택틱스. 앞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 10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파우는 돈 찍어내기와 덤핑이 가능한 포크 안에 또 다른 포크 토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ETC는 최초 그리고 표준의 파우 이더리움 체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더리움 개발자팀 베이콘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권리 테스트넷 머지 이후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해 이를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권리에서 클라이언트의 리곤이 불량 블록을 생성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네버마인드가 특정 클라이언트 쌍과 상호 작용하는 부분에서 발견됐다. 또 당초 8월 17일로 예정됐던 세폴리아 포스트 머지 업그레이드는 일부 검증자가 오프라인 상태여서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는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경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두드림 체인 백서 2.0 공개. 웹 3.0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LTE 서비스. 블록체인 프로젝트 두드림 체인은 지난 16일 백서 2.0 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백서 2.0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공유, 상호학습할 수 있는 웹 3.0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소개하고 플랫폼 내 활동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L2E 토큰 이코노미, 거버넌스 등 부문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가치로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두드림 재단은 교육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회 환원 소각 모델과 바이백 정책을 수립하였다. 기존 한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서비스에서 글로벌 이용자로 서비스 대상을 확장하고 교육기관, 기업 등 참여자를 확대하여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참여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호학습이 가능한 실용적인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정보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NFT 발행을 지원한다. 두드림 체인 개발 운영사 다일리더스 임무호 대표는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앞두고 전 메타 암호화폐 총괄 비트코인 대단해. 왜? 전 메타 암호화폐 비즈니스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가 이더리움 머지를 앞둔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18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메타의 전 암호화폐 책임자인 마커스는 최근 트윗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공격은 아닌데 머지가 임박해오면서 나는 비트코인의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 비트코인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매우 긴 시간 동안 네트워크의 예측 가능성은 신뢰와 안정성을 창출한다고 말했다. 유투데이는 다가오는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을 디플레이션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지자들은 반쯤 농담으로 이더리움을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불렀다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고정 발행으로 인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지만 유통 중인 코인의 수가 약 1세기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산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더리움이 잠재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리지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지지자들은 이더리움의 잘 변화는 통화 정책을 주요 단점으로 보기 때문에 격렬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트라 사운드 머니의 개념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대중화되었으며 가치 또는 구매력의 급격한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펀드 스트레스 설립자 톰 리의 시장 전략 및 조사기관 FS 인사이트가 이더리움이 1년 안에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FS 인사이트는 최근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메커니즘으로 전환에 성공하면 토큰 생산과 매도 압력이 모두 감소한다. 머지가 완료되면 리스크 노출을 줄이려는 매도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공급량의 디플레이션으로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전문가 라울 팔도 최근 인터뷰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ESG 문제를 이유로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분증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더리움은 특히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라울 팔은 투자자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네트워크를 선호할 것이라며 특히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토큰 소각이 이더의 대규모 공급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더리움 리서처이자 전문가인 비베크 라만도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9월 진행될 예정인 지분증명 머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기회라며 머지가 완료되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대장 자리를 이더리움이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토크노믹스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머지는 공급 쇼크를 야기할 수 있다. 머지 이후 이더리움의 인플레율은 비트코인보다 낮아질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수수료 등으로 인해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머지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유통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지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